지금부터 건국대학교 아시아 디아스포라 연구소 국내 학술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로 건국대 모빌리티 인문학 연구원 배진숙 선생님의 다인종 재미 한인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하프코리안닷컴 페이스북 그룹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빌리티 문학연구원 HK 연구원 교수 배진숙입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주제는 다인종 재미 한인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하프코리안닷컴 페이스북 그룹을 중심으로입니다. 여기 아래 사진이 이제 하프코리안닷컴 회원들이 1년에 한 번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는데 그때 오프라인 모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구와 시대의 사회적 관계는 기계, 기술, 물체, 텍스트, 이미지, 물리적 환경을 통해 재구성되고 있고 오늘날 이동을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의 이동을 덮거나 함께하는 사물의 이동이 폭증하는 가운데 사람 사물의 혼종적인 이동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가 중요한 사회적 공간과 자기 표현의 장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다인종 재미 한인 사례를 통해 모바일 미디어 환경과 인간 경험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미 한인 이민의 역사가 길어짐에 따라 미국 내 한국계 다인종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10년마다 조사되는 미국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2000년에는 전체 한인 중에 다인종 한인이 약 12%였는데 2010년에는 약 17%로 증가했고 특히 2010년 여기 보시다시피 조사에서 8세 이하의 한인 중에는 다인종 한인의 비율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3%였습니다. 그리고 10년마다 하는 이 조사 외에 1년 단위의 그런 표본 조사인 ACS 인구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다인종 한인은 전체 한인의 21%에 달하고 즉 이제 한인 5명 중에 1명이 다인종입니다. 하지만 다인종 혹은 그 국내에선 다문화라고 그러죠. 다문화 배경 한인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국내 사례만 초점을 두어서 연구가 진행되었고 다인종 재미 한인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halfkorean.com을 비롯하여 Half Koreans Unite와 같은 북미 기반 다인종 한인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의 형성과 유지 요인을 파악하고 다인종 재미 한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제공 및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선행 연구입니다. 선행 연구는 국내 사례와 미국 사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정경수 외 2008년 저서인 혼혈에서 다문화로에서는 국내 혼혈인을 크게 한국전 수행과 미군 주둔으로 미군 남성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출생한 주둔지 혼혈인과 그리고 1990년대 이후 노동과 결혼을 목적으로 이주한 다양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국제결혼 가족, 즉 다문화 가정을 자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발표에서 다인종 한인 그리고 혼혈인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는 다인종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 문헌을 인용할 때는 기존 문헌에서 사용되었던 혼혈인을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 국가인권위 보고에서는 혼혈인을 3세대로 구분하고 2006년 한국 청소년 상담원 보고서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혼혈인의 다양한 배경과 경험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음을 지적하고 특히 3세대 혼혈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이후에는 다문화 가족에 관한 연구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다인종 한인에 관한 미국 사례에 관한 연구로는 박경태 교수님께서 수행하신 2007년 제 동포재단 연구 보고서가 거의 유일무이한 연구였는데 미국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특히 한국에서 태어나서 청소년 혹은 성인으로 미국에 이주한 그런 한국계 소위 아메리시안이라고 하는 분들에 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주 한인 혼혈인 총연합회가 소개되고 있는데 2005년 필라델피아에서 처음 결성되었고 조사 당시 회원이 약 35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협회 결성 목적은 혼혈인 공동체 형성, 그리고 혼혈인에 대한 정체성 찾기 및 의식 전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혼혈인 상담 및 후원이었습니다. 그 신문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작년 5월에 이 단체가 즉 미주 한인 혼혈인 협회에서 이제 한인 재소자들을 위해서 자선 음악회를 개최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박경태 교수님 보고서에서는 한국 내와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는 다인종 한인분들을 비교를 하였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주목했던 점은 미국 계시는 분들이 미국 주류 사회보다 오히려 재미 한인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았다는 진술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근데 본 보고서의 제한점이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출생한 그런 다인종 한인들에 대한 그런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인 디지털 디아스포라에 관한 선행 연구입니다. 디지털 디아스포라는 현실 공간에서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특정 지역에서 디아스포라들이 기혼을 찾으려 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형성한 사회문화적인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고, 국내 연구로는 온라인 교육 공간, 그리고 중국 동포, 북유럽 한인, 그리고 해외 입양인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인종 재미 한인들은 그동안 영화와 책을 통해서 정체감을 표현해 왔습니다. Black Korea 그리고 Mixed Korean Our Stories 이 한 영화와 그리고 이제 이 책이 가장 최근에 나온 다인종 한인 영화와 자서전의 포토와 그리고 표지입니다. 또한 정통적인 매체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우선 1세대 다인종 입양인 출신 한인분이신 돈 골든벨 이 선생님의 블로그가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직접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 베키 화이트가 더 하파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키가 이제 국내에 한국에 와 있는 그런 다인종 한인들을 인터뷰를 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 채널이 작년에 생겼는데도 이미 구독자가 10,000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매체가 있지만 저는 관계 지향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페이스북에 주목을 했고, 대표적으로 helpkorea.com을 우선 소개하겠습니다. 원래 helpkorea.com은 데이빗 리 샌더즈라는 이 아버지가 미군이고 어머니가 한국인 그런 다인종 재미 한인이 처음에는 본인의 개인 블로그로 시작을 했다가 1997년에 이제 설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눈에 띄게 성공한 다인종 한인들 인터뷰도 소개하고, 그리고 2009년부터는 1년에 한 번 오프라인 모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도 있고, 여기 이제 그 아이콘에서 보시다시피 유튜브 채널, 이게 마이스페이스인 것 같고,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다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페이스북 그룹은 2008년에 개설이 됐고, 현재는 3,600명의 다인종 한인들이 가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우선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를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참가자 모집은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페이스북에 직접 공지를 올렸고, 이런 공지를 통해서 올해 9월과 10월에 약 36명의 다인종 재미 한인들이 연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연구 대상자는 20세 이상의 다인종 재미 한인으로서 현재 helpkorean.com을 비롯한 다인종 한인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었고, 설문의 주요 질문은 총 7가지인데 면담자 인적사항, 그리고 부모님 관련 정보, 그리고 인종적 정체성,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질문은 이분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동기와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와
남미 한인, 다인종 한인들이 그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상으로도 교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문지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현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온라인 상으로만 진행이 되었고 이게 면접, 인터뷰를 대신하기 때문에 단답형이 아니라 개방형 질문을 제가 이제 보냈는데도 굉장히 성의 있게 이분들이 답변을 해 주셨고 많은 데이터가 데이터를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다 말씀을 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선별적으로 연구 결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 참여자의 특징을 정리한 표의 일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분들 중에서 8번 보시면 저와 같은 고향인 김해 출신도 계셨고 이분은 김해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성장 김해 사시다가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미국으로 가신 분이고 그리고 여기 7번 분 보시면 이분은 독일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로는 여성분들이 많았고 연령면에서는 30대, 20대, 40대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소수는 한국에서 그리고 독일과 스페인에서 출생한 분들도 한 분씩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미국에서 출생하고 자랐지만 현재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계셨고 학력으로는 과반수가 대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의 부모님 특징으로는 아버지의 인종은 백인, 그리고 흑인, 한국인 순으로 많았고 어머니는 과반수가 한국 분이셨는데 제가 이제 여쭤봤을 때 연구 참여자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처음 만나셨고 아버지 직업은 미군이 많았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시간상 이제 전부 소개할 수는 없어서 이제 제가 이제 선별적으로 게시물을 소개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페이스북 클럽에 가족 사진이 많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유독 이제 마음이 뭉클하고 또 이제 재미 한인 이민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포스팅이 있어서 이 게시한 분께 공유 허락을 받고 여러분께 소개를 할까 합니다. 네, 여기 제인 선생님은 제 설문에 제 연구에 참여하신 선생님이고 여기 이 세 번째 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50세이고 현재 메릴랜드에 거주하고 계시고 고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어머니가 1969년에 여기 이번 두 번째 분이시죠. 어머니가 1969년에 미군과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주를 하셨고 그 할머니와 그리고 형제 6분을 미국으로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도 미국에 계속 사시다가 2000년에 87세의 연세로 플로리다에 지금은 영면에 계십니다. 그리고 딸은 여기 마지막 딸은 20살이고 지금 제인과 이 딸은 그 페이스북 그룹에 핫코리안닷컴에 같이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본인, 그리고 딸 이런 가족 사진을 가장 많이 올립니다. 다음은 이제 다른 게시물인데 제가 이 사진 보면서 정말 저도 저희 어머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한국 어머니들이 굉장히 알뜰하시다는 거죠. 이렇게 일회용도 씻어서 재활용을 하시고 비누가 이렇게 쬐끔 남았는데도 이제 비누 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런 사진들을 올리면서 이제 댓글에 맞다 공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머니들의 그런 가치라든지 등 본인의 어린 시절 경험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어머니들이 굉장히 이제 교육열이 대단하신데 이제 C 받으면 저녁을 못 먹고 그리고 D를 받으면 집에 못 들어가고 그리고 F를 받으면 새 가족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그런 굉장히 이제 저희가 혼혈하면은 슬픈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굉장히 이제 유머스러운 그런 포스팅도 많이 올라가면서 많은 정서적인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어린 시절이라든지 혹은 가족, 한인 정체성과 관련이 깊은 한국 음식 사진이 많이 게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건빵 사진, 할머니가 어릴 때
주시곤 했던 그런 과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본인이 만든 음식 사진 혹은 어머니가 자주 해 주셨던 사진 등을 어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제품에 관한 사진들도 많이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특징상 페이스북은 사진뿐 아니라 동영상을 직접 올리거나 혹은 링크를 공유할 수 있는데 다인종 아시아계 미국인의 차별이나 편견에 관한 동영상도 게시가 되고 또 이제 잘할 때는 혹은 현재 이분들이 어느 쪽에도 속하는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의 경험에 관해서 서로 논의하고 공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DNA 검사 결과라든지 아니면 본인 사진을 올리고 "내가 어떤 이제 배경인 것 같니?"라는 그런 "Guess my mix라는 그런 질문들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 참여자 중에는 없었지만 다인종 한인 중에 입양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325 캄나라는 그런 단체가 있고 이 단체는 DNA 검사를 통해서 친부모를 찾아주고 있는 그런 페이스북 그룹 입양인들의 친부모를 찾아주는 그런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에는 다른 페이지의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이런 325 캄나 의 그런 게시물들도 여기 인제 하프코리아닷컴에 게시가 되기도 하였고 그리고 또 입양인 관련 책이나 영화가 소개되기도 하고 그리고 입양인이 본인 부모를 찾는 그런 사연들도 많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육 관련 정보 그리고 한국 영화 대중문화 관련 정보도 공유되었는데 제가 가장 흥미롭게 느꼈던 점은 그러니까 이미 다인종 재미 한인들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미 다인종 2 세들이 가정을 이룬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본인 관련된 관심뿐만 아니라 자녀 3 세대 즉의 양육과 관련된 그런 게시물도 많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결론 및 제언을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연구 참여들은 한국인 부 또는 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로 간의 성장 환경과 경험에 대해 비교,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강화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 회원이 약 3,600 명이었는데 미 전역에 산재한 다인종 한인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공동체를 창출했습니다. 하지만 다인종 한인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과 재미 한인 사회와의 직접적인 교류나 혹은 모국과의 초국적 경계는 비교적 미진한 편이었습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지역뿐 아니라 해외 각국의 다인종 한인들 그리고 코리안 디아스포라 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제외 한인 디지털 디아스포라에 관한 연구가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디지털 공간에서 재현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다양한 모습을 알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발표에 대해서 삼육보건대 김태진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육보건대학교 김태진입니다. 이렇게 좋은 발표를 해주신 배진식 교수님과 김재기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많은 재미동포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토론자로 초대해 주신 것은 제가 미국 내 최대 다인종 도시인 뉴욕에서 재미동포 차세대를 가르치는 경험 때문인 것 같습니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뉴욕 맨하탄 한국학교에서 직접 교사와 교장을 하면서 다인종 학생들이 저희 학교 내에서도 증가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고 또 제가 어느 때부터인가는 전체 학부모와 학생에게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 멈칫멈칫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거듭할수록 혼혈 학생의 이제 숫자가 증가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는 5%에 불과했던 숫자가 5, 6년 사이에 25%까지 증가하면서 한국계 외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둔 아이들의 정체성과 교육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하고 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한 지가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도 이제 이렇게 제가
연구에 시도를 못하고 있었고, 또 현재 한글학교에서는 그 다인종 학생의 급증으로 그 이들에 대한 교육 과정이나 교수 방법 등이 정말 아우성 같은 요청으로 계속 쇄도하고 있는데 제대로 연구하지를 못했었는데, 오늘 배진수 김재기 교수님께서 그 귀한 연구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미국은 그 이민자의 나라인데다가 이제 이민 역사가 200년을 넘다 보니까 그 하이브리드 아이덴티피케이션, 이런, 얘가 이거를 그 번역할 때는 그냥 혼성적 정체성이라고 했는데요. 제대로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어쨌든 하이브리드 아이덴티피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꽤 활발한 연구가 있는 것으로 있는데, 아직도 이제 한국에서 연구가 재외동포 연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다인종, 그 배진식 교수님께서 칭하신 다인종 한인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번 연구를 통해서 그 하파크롭과 같은 오프라인 단체, 그리고 또 연구 대상이 된 코리안닷컴과 같은 그런 온라인 모임들과 같이 제가 구체적으로 그 연구 영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그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또 설문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그 설문 통계, 그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귀한 자료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기뻤습니다. 그 제가 설문조사 관련 연구를 보면서 그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이렇게 세심하게 집중적으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온라인 참여 동기라든지 활동 내용들, 그리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한국 문화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볼 수 있고, 또 다인종 한인들의 언어라든지 문화, 사회, 그 심리적 영역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준 연구라서 앞으로 그 재미 한인 다인종 연구에 그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신 점 등에 있어서 두 분 연구의 의미가 그 매우 크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배진숙 교수님께서 이렇게 예로 들어주신 그 4세대에 걸친 재미 한인 디아스포라 역사의 그 한 면을 볼 때는 진짜 감동까지 밀려오면서 그 민족지학적 연구의 측면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 등 정말 재미 한인 중에서도 다인종 한인들의 그 연구 영역이나 확장성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원성을 발견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굉장히 소중한 분야이고 또 그 굉장히 앞으로 그 미래지향적인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구가 많이 미진했던 것에 대한 또 그 반사 반응으로 앞으로 좀 더 그런 활발한 연구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세계화, 또 개방화, 또 정보화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동질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도 그 가운데 이제 차별화와 그 특수성을 필요로 하는 그 복합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중적이고 또 굉장히 중층적인 환경에서 자라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이 다인종 한인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와 또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그 한국계로서의 그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능력 있는 글로벌 인재로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의 연구는 보통의 모임은 보통 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먼저 만나고 그 관계를 하나의 동기화해서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소통 및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먼저 형성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보다 그 온라인 온라인 모임이기 때문에 더 거대하고
또 거대한 인원과 또 내용이 계속적으로 축적될 수 있어서 연구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그 온라인 공동체를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고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워주면서 이들을 한국계 인재로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좀 절실히 요구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이들의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한국 역사 문화 교육 등에 대한 어떤 구체적이고 다양한 고민과 이제 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연구는 그 다인종 한인 연구의 그 초석이 됨과 동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더 그 심층적이고 그 확장적인 연구를 위해서 그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어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그 재외동포 학생 대상으로 전통문화 연수를 지금 2026년부터 이제 모국 방문 연수식으로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참석 학생 중에서 그 다문화 가정 학생의 증가 또한 굉장히 눈에 띄는 현상이었고, 그 설문에서도 그 정체성에 있어서 그 양부모가 한국인인 학생들에서 구별되는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구별하여 지칭할 용어가 필요했었는데, 제가 이제 선행 연구를 찾아볼 때 명확한 용어가 없어서 저는 그냥 다문화 가정 학생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이제 연구에서 그 사용하신 다인종 한인이라는 용어에 대한 그 이론적 배경이나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재미동포 학생, 그러니까 한국인 부모를 가진 재미동포 학생들의 그 정체성은 그 한국인과 미국인의 경계에 있는 그 제3의 정체성으로 지칭을 하고 이제 학문적으로도 완전히 이제 고착화되었는데요.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다인종 한인의 정체성은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다층적인 데다가 또 아까 배진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세대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에서 세대를 거듭함에 따라 또 혼혈을 거듭하고 있어서 더욱더 복합적이고 이제 다층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번 연구에서 발견하신 이들의 정체성의 특징 및 어떤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느낌이나 특징들을 말씀해 주시면 이들의 정체성 앞으로 좀 더 심층적인 이들의 정체성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핫코리안닷컴 내 소통과 교류 관련입니다. 그 한인 입양인들은 이제 비록 아까 그 한인 입양인과의 소통이 조금 있었던 걸로 보였는데요. 그 한인 입양인은 이제 인종적으로는 순수 한국인이지만 언어, 문화, 그 사회 심리적 요인에서는 그 다인종 한인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입양인이나 입양인 단체와의 교류가 그 하프코리안닷컴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하고요. 또 진행되고 있다면 어떤 내용들로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그 연구에서 그 회원들과 그 재미 한인 사회와의 직접적인 교류나 그 무국과의 초국적 연계가 비교적 미진한 편이었다고 하셨는데요. 이를 위한 방안에 대한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시 한번 그 원석과 우리 그 재미한인 연구에 있어서 원석과도 같은 다인종 한인들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해주신 두 분의 수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보다 더 멋진 그런 토론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김태진 교수님이 사실은 국내 최고의 제가 생각하시는 그런 한국어 재미아닌 교육자이자 연구자이세요. 그 전 세계 한국 학교를 다 그 연구를 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어렵게 모셨고 또 인제 저를 인제 개인적으로 너무 아끼다 보니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셔 가지고 사실 좀 민망한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인제 이 연구를 착수를 하자 말자 인제 제가 영어로 쓸 때는 그냥 믹스 레이스 코리안 아니면 바이레이셜 코리안 뭐 멀티레이셜 코리안 등등의 그런 그 영어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전혀 인제
한국어로서의 영어에 대해서 제가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그 고민할 필요가 없진 않았지만 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영어에 제가 착수하면서 '이분들을 뭐라고 부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고 또 저희가 이미 이분들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제가 했던 거는 이제 그 미주 언론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미주 언론에서는 혼혈과 그리고 다인종 한인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또 인제 그 기존에 나온 그런 IOM 정책 보고서라든지 아주 짧게 인제 한국 청소년 연구 뭐 그런 연구 보고서 등등에서 다인종 재미한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제가 생각할 때 다문화보다는 그래도 인제 미국에서는 인종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 다문화보다는 다인종이 그래도 좀 그 차별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 혼혈보다는 낫지 않을까 해서 우선은 제가 조심스럽게 다인종이라고 명칭을 했지만, 저는 이 학계에서 충분히 더 논의가 되고 저보다 훨씬 권위 있는 교수님들이 이 용어에 대해서 인제 정의를 한 번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정체성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잠깐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결과를 모두 다 공유해 드리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인제 설문 결과를 보면 여러 결과가 있고,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정체성이 뭐냐는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아메리시안, 해프 코리안, 머티레이션, 스카티시, 코리안 뭐 이런 바이레이시얼 코리안, 코리안 아메리칸, 바이레이시얼 코리안 이렇게 등등을 인제 본인의 정체성을 그 설명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은 일부는 어릴 때는 본인을 백인으로만 그 생각을 했지만 자라면서 복합적인 그런 다중 정체성을 형성했다는 분들도 계셨고, 36분 모두가 한국인 혹은 미국인이라고 인제 단일 정체성을 선택하신 분은 안 계셨습니다. 굉장히 인제 그 김태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층적이고 굉장히 다중적인 그런 정체성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본인 스스로 그 정체성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그분들을 아시안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인제 하나의 보통은 인종으로 규정하고 차별하는 그런 그 행태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너는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야. 흑인도 아니야." 등등의 인제 그런 그 대우를 받았는데, 본인 스스로는 대부분이 이제 다중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고, 또 제가 오늘은 해프코리아닷컴만 인제 소개를 드렸는데 그 이 그러니까 다인종 중에도 인제 백인 다인종이 있고 그리고 인제 흑인계 다인종이 있는데, 이 흑인계 한인 다인종들은 코리안 앤 블랙 클럽이라는 그런 본인들만의 그런 그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를 형성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질문인데, 세 번째 질문은 이제 그 다인종 한인들과 그런 입양인들 사이에 어떤 교류가 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1 세대 다인종 한인들은 한국에서 그 한국 전쟁 이후에 그 혼혈린으로 태어나서 차별을 받고 그리고 강제로 정말 입양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특히 인제 어 그 옛날 세대 그런 입양인들 분들 중에서는 그 다인종 배경들이 많은데, 또 인제 이 혼혈 다인종 한인들과 그리고 인제 현재 인제 그냥 일반 그런 다인종 한인들이 인제 서로 교류를 하고 있고, 제가 아까 인제 발표 중에도 보여줬던 그 사미오, 캄라와 같은 그런 서로 간에 인제 게시물들을 공유하고 있고, 또 오프라인 상에서 인제 혼혈이 입양인들이 인제 그 행사를 하게 되면, 저도 혼혈이 입에 사실은 익어서요. 이 혼혈이란 말이 먼저 나오는데, 인제 입양인들이 오프라인 모임을 하거나 큰 행사를 할 때 인제 이렇게 인제 이런 다인종 한인들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 질문은, 제가 인제 김태진 교수님을 권위있게 인제 모신 이유인데, 그럼 과연 한국 정부나 재미 한인 사회에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지원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제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제 동포재단에서나 등등에서 인제 이분들이 굉장히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지만 어릴 때 인제 그 아버지 미군 그 기지를 따라서 인제 이동하다 보고 다른 그 한국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한국 문화에 대한 그런 접근 자체가 차단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교육 문화 교재를 개발을 하고 인제
또 예를 들면은 재미 한인사의 그런 행사 같은 거를 이미 그 네트워크가 온라인상에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재미사의 의 그런 행사나 그럼 아니면 제 동포 차원의 그런 그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 좋은 예. 토론 감사합니다.